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마술이 바퀴 하나에 달렸다? 듀얼 합성 모터 기술로 탄생시킨 세계 최초 올인원 바퀴 센티넬 휠을 만나보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라디오 알시카의 오락기까지 만든다? 만들기에 추억을 더하다. 인근주 메이커를 찾아가자. 자동차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주민의 생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그 중에서도 전기 자전거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자전거에서 바퀴만 갈아 끼우면 전기 자전거가 되는 바퀴를 개발한 기업이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제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하이코의 센티넬 휠을 만나보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 신기술 창업센터. 일반 자전거도 단지 바퀴 하나만 바꾸면 멋진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하이코 사무실이다.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앞두고 박동현 대표는 직원들과 회의가 한창인데, 개발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제품상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상의 오류는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고 체크한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디자인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오늘의 주인공 센티넬 휠이다. 센티넬 휠은 자전거 바퀴 안에 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등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을 집어넣어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올인원 바퀴다. 모두가 전기 자전거 개발에 주목할 때 왜 이곳에선 유독 올인원 휠이라는 부품 개발에 집중했을까? 누구나 쉽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전거라고 하면은 자전거 유저들만 따로, 또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 전기 자전거만 따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편의성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싶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제품만 갖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에서 봤었을 때 저희 제품이다라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했었고요. 그것이 센티넬 휠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완제품으로도 나오지만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과 배터리를 따로 구입해 직접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인원 휠은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뒷바퀴에 내장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올인원 휠의 시초는 지난 2009년 미국 MIT 센스에이블 시티랩에서 개발한 코펜하겐 휠이다. 자전거 바퀴 하나에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과 배터리를 모두 내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관심을 모았으나 개발 부진으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업체인 제우스에서도 지난해 9월 코펜하겐 휠과 유사한 플라이 클라이를 출시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하이코어는 가격은 낮추고 기술력과 편의성은 높인 센티넬 휠을 개발한 것인데, 두 개의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 원통형 배터리, 컨트롤러까지 구동에 필요한 부품을 하나의 바퀴 안에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핸들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구동되는 스트롤 방식에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무선으로 스로틀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컨트롤러인데, 센티넬 휠의 컨트롤러엔 하이코어만의 특허 기술인 듀얼 모터 합성 기술이 이용됐다. 저희 하이코어 듀얼 모터 합성 기술은 기존에 있는 유성기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모터가 간섭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힘과 속도가 합성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커다란 모터 하나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두 개 소형 모터를 병렬 혹은 정방향, 역방향 등 다양하게 합성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듀얼 모터 합성 기술. 한 개의 모터는 회전시키는 힘인 토크 성능을, 나머지는 스피드 성능을 맡아 22%의 효율 회생 제동과 3단 자동 변속 기능을 발휘한다. 이처럼 토크 성능과 스피드 성능 모터를 조합한 듀얼 모터 방식의 전기 자전거 기술은
세계 최초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센티넬 휠이 가진 매력은 참으로 다양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전기 자전거 사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다. 기저 전력을 최소화한 탓에 일반 배터리 성능보다 30%가량 효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2시간이 소요되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65km가량을 전기로 달릴 수 있으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센티넬 휠의 두 번째 장점은 앞서 살펴본 모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변환만 가능했던 기존 모터와 달리 합성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운전자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 구간을 발생시켜 별도의 트랜스미션 없이도 변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행 모드의 모터 가부화와 발열 방지 등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지원한다. 휴대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센티넬 휠의 장점 중 하나인데 모터와 배터리팩 탈부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고 만일 모터가 고장날 경우 휠 전체 수리를 맡길 필요 없이 모터만 탈착해 수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해 배터리 잔량 확인과 자전거의 속도 및 이동 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터와 배터리를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일반 자전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 변속이나 주행 중 충전하는 회생 제동 기능은 센티넬 휠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술로 손꼽힌다. 필요한 구간에 따라 적절하게 힘과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변속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성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회생 기능 제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력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기에 개발자의 입장에서 대중들의 반응이 궁금한 것은 당연할 터. 크라우드 펀딩과 선판매를 통해 대중의 반응을 살펴봤다는데 그 반응은 어땠을까? 선판매를 통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자체가 참 편의성이 좋다. 기존에 있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교체해서 손쉽게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전기 자전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이 안 좋은 평가는 이게 운동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제품이 정말로 그렇게 널리 쓸 수가 있겠느냐 우려도 있으신데요.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센티넬 휠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었다. 센티넬 휠을 완성시키기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정성을 쏟았던 박동현 대표와 직원들. 3D 프린터를 이용해 1차 시제품을 완성했으며 구동 가능한 제품은 직접 가공을 했다. 1차 시제품에 이어 기술과 디자인이 더욱 향상된 2차 시제품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하이코어 직원들. 강성은 유지하되 경량화시킬 수 있는 제품 제작을 위해 지금도 연구 중이란다. 제품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표와 직원들이 참 많이 닮아 있다. 지금이야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 달랑 책상 하나만 넣고 시작했다. 직원도 박 대표를 포함해 단 둘뿐이었다. 기술과 제품 개발에 밤이 새는지도 몰랐으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해외 시장 진출에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한국의 작은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를 포함한 하이코어 직원들은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끝없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었을까? 연일 이어지는 러브콜에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중국 모터 제조 기업과의 10만 개 제품 공급 계약과 함께 국제 특허 출원, 교육부 장관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 투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작지만 야무진 자전거 바퀴를 통해 전기 자전거의 혁신을 꿈꾸는 이들의 계획을 들어봤다. 저희들 꿈은 좀 큽니다. 단지 작은 회사로서 한국에 남겠다는 개념보다는 처음 탄생할 때부터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인 만큼 현재 한국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시장 같이 저희를 원하는 글로벌 고객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비록 지금은 국내의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자신들만의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 석권을 꿈꾸는 하이코어 사람들. 센티넬 휠을 시작으로 이들의 기술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문방구 앞 3355 쪼그려 앉아 100원, 200원 넣어가며 즐겼던 작은 오락기.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오늘의 주인공 임근주 메이커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오락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섰다. 추억의 오락기,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메이커를 찾아간 이곳은 무한 상상실, 팹랩도 아닌 조금은 생소한 인쇄소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메이커 임근주 씨. 인쇄소 안을 둘러보니 그가 하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물건들이 눈에 띄는데 라디오, RC카가 그것들이다. 놀랍게도 그가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는데 이 작품들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 하나 들어간다. 이것은 초소형, 초저가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 우수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한다. 최근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RC카, 라디오 등의 제작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메이커 임근주 씨도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동영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등 다른 메이커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늘 임근주 메이커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추억의 오락기를 만들어 볼 예정이라는데 함께 만들어 볼까? 구조물이 될 상판과 합판, 라즈베리 파이와 메모리 카드, 각종 케이블, 버튼과 조이스틱, 경첩이 오늘의 준비물이다. 라즈베리 파이와 케이블이 들어갈 합판을 접착제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상판에는 오락에 필요한 버튼과 방향을 조절하는 조이스틱을 장착한다. 접착제로 튼튼하게 고정된 합판에 전원 어댑터와 각종 케이블을 고정시킨 뒤 라즈베리 파이에 오락이 들어있는 SD카드를 삽입한 뒤 움직이지 않도록 합판 중앙에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다 고정시켰다면 케이블과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야 하는데 케이블과 맞는 포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케이블 연결이 끝났다면 상판과 합판을 경첩을 이용해 이어준다. 후에 상판의 버튼과 조이스틱을 합판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오락기를 만드는 여러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나만의 캐릭터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가족의 사진들을 스튜디오로 출력해서 붙이면은 나만의 게임기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오락기의 전원을 켜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봤던 오락이 실행된다. 동료와 함께 오락을 하는 임근주 메이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인데 그가 오락기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그 학교 끝나고 가서도 오락실에서 갤러그나 보글보글 같은 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잠시 있었는데 우연찮게 라즈베리 파이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걸 보고 한번 만들면 옛날에 그 추억에 빠질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임근주 메이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는데 국내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인 산딸기 마을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활동도 하고 좀 더 좋은
그 작품이라 그러죠. DIY를 만들어서 좋았고, 그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하우나 그런 정보를 다른 분들한테 다시 제가 전달해 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라자도 몰랐던 그가 이렇게 근사한 메이커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부딪히며 알아가는 즐거움에서 시작됐다는데, 우리도 그가 알려준 나만의 오락기 만들기로 메이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전국의 시도를 중심으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중 광주광역시에서 문을 열어 자동차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지역민의 생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지난해부터 대전을 비롯해 대구, 경기, 경북 등 전국 각 시도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찾은 이곳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벤처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업체, 생활창업 지원업체 등 20여 곳이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동차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목표로 올해 1월 말 출범하면서 전국에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하는 2개의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1센터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해 자동차나 수소연료 전지와 관련한 기술 특화 창업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제2센터는 소상공인과 문화, 예술 창업 등에 특화된 창업 보육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자리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제1센터.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자동차 전장 부품 구성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시되고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구성 시스템은 300여 개의 차량 전자장치 부품을 실제 위치에 배치해 연결 구조와 기술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센터 안에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은 이곳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나가야 할 활동을 더 잘 알리기 위한 것. 그 노력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조금 무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3월에 창업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서 많은 팀들을 입주시켜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의 그 멘토링 이런 시스템들을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또 1년까지 저희가 보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곳 인큐베이팅 존에는 스타트업 10개 팀이 입주해 창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4월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보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인데요. 유해가스 사용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피팅 풀림 방지 장치의 개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피팅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피팅이라는 거는 그 이온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 주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이 문제가 많아서 새로 제가 제품을 개발을 해서 피팅을 보호해 주면서 풀림도 방지해 주고, 그리고 아이 마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지금은 유해가스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누출 탐지 기능이 있는 밸브 풀림 방지 장치와 산업용 가스 안전 개폐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중인 제품들의 경우 양산 전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이 필수인데요. 이런 점에서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센터 안에 마련돼 있는 테스트 베드존. 이 시제품들이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테스트 베드존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제작기기인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인 CNC 등이 마련돼 있어 제품 개발 단계나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서 필요한 시제품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통해 김정남 대표가 개발 중인 제품의 시제품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존이 저희 같은 그 스타트업 업체한테는 신제품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기존 제품에서 색상이 탐지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의 모고 업체를 이용하면 한 달 이상은 이제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D로 만들면 제작 요청한 지 3시간 만에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제품을 보고 또 수정할 부분은 또 수정하고 또 맡기면 하루에 2번 내지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화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스트 베드존에서는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한 워크숍과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찾았을 때는 마침 3D 프린팅에 필요한 장비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3D 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1-2-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3D 모델링 과정을 배우고 익힌 뒤 직접 만들고자 하는 모형을 모델링해 봅니다. 다음은 직접 설계한 모델링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해 보는 과정인데요. 간단한 모형이지만 모델링과 프린팅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했고 원래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TV에서나 이제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그 3D 프린터는 최신 기술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창업 이후에도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어서 제2센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제1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서민 경제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제2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생활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팀이 본격적으로 창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함께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창업 분야의 입주업체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널찍한 작업대에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양우영 씨를 볼 수 있는데요. 귀금속 세공을 전공한 양우영 씨가 이곳에 금속 공예 공방을 열어 개인 창작 활동과 함께 주문받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만의 주얼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기성 상품하고는 달리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오더메이드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양우영 씨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금속 공예 강좌를 열어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이 지역 메이커 운동의 씨앗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2센터 안에 있는 시제품 제작소입니다. 금속 공예품을 만드는데도 3D 프린터는 필수인데요. 독특한 디자인 제품의 경우 시장에 내놓기 전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거나 3D 스캐닝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념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 분야의 창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렇다면 이런 지원 사업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요? 지역에 특화된 혁신적인 서민 생활 창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시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문화예술적 특색이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의 확립으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멘토링과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그룹과의 연계성을 살려 차량을 활용한 서민들이 창의적 창업을 권장하며 창조 경제 실현과 서민 생활 창업 생태계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노력은 지역민들에게 창업의 문턱을 낮춰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생활창업 지원부터 자동차 관련 분야의 창업 지원까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현장들을 둘러봤는데요. 무엇보다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기대와 참여가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동차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꼭 이루길 응원합니다. 창업자들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